은평구 불광동의 한 지역 주택조합 대행사가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대행사 대표를 15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조합원들은 대행사 대표가 5년 안에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고 속이고 조합원들이 낸 가입비 대부분을 사용한 뒤 잠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들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천구가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중증 장애인 가구 중심에서 모든 반지하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무주택자들이 투자금을 모아서 종잣돈을 마련한 후 시공사를 선정해 짓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공동구매라고도 불리는데요. 일반 분양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기 피해를 입을 위험도 큽니다. 네, 전국적으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사기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은평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가 잠적한 건데요. 조합원들은 152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대행사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먼저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퇴 후 은평에서 여생을 보내려 했던 70대 오석환 씨. 노후 자금 5,500만 원을 탈탈 털어 불광이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나이 먹어서 이제 생전 처음 한번 새집 좀 한번 살아보자. 또 이제 여기 북한산도 가까우니까 뭐 둘이서 이제 뭐 운동 겸 해서 북한산도 좀 다니고 그러려고 이제 여기를 했죠. 오 씨처럼 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657명.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을 가입비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대행사는 조합원들에게 5년 안에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도 70% 이상 받았다며 돈을 떼일 일도 없다고 단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은 다 돌려준다. 그리고 안심보장 증서까지 저한테 이제 지급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뭐 절대 뭐 옛날 모양 돈을 뗄 염려가 없다. 이러니까. 그런데 약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업무 대행사 대표가 최근 자취를 감춘 겁니다. 조합원들은 대행사 대표가 조합원들의 가입비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비만 노린 거죠. 지금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전부 업무대행비만 노린 사업이에요. 3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지난 9월 업무 대행사 대표 등 9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인 기준 피해액만 152억 원에 달합니다. 머리가 아파서 지금 신경과 약을 먹으면서 정밀검사 이제 예약을 해놨어요. 나 이렇게 좀 바보된 느낌이요? 바보된 느낌. 토지 사용 승낙 비율도 거짓이었습니다. 대행사가 구청에 신고한 실제 토지 사용 승낙률은 21.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업무 대행사 사무실과 피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취재진은 대행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행사 대표와 함께 고소된 전 추진위원장은 회계상 문제가 없고 돈도 투명하게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매일 아침 은평경찰서 앞에서 피켓을 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이처럼 지역 주택조합 사업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지역 주택조합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제 길을 다니다 보면 이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 유의하세요라는 광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 나온 은평구 불광동을 비롯해서 서울 곳곳에서 이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제 구로동의 한 지주택의 경우에는 전 업무 대행사 대표가 200억 원이 넘는 조합원 가입비를 가로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3년을 이제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또 옥수동에서는 지주택 조합장 등이 조합원들에게 2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렇게 사기 피해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 보니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나 추천한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피해 사례 민원도 속출하면서요. 서울시는 111곳의 지역주택조합을 전수조사했고요. 피해 사례집까지 만들었습니다. 예, 참 피해가 얼마나 많길래 이게 지자체에서 책까지 발간을 했을까 싶은데 네. 이 지역주택조합이 그 재건축, 재개발 조합과는 좀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네, 일단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이 지역주택조합은요. 일단 새 집을 짓자라는 목표는 같지만 시작점이 다릅니다. 화면을 통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요. 해당 구역 안에 집과 땅을 가진 주민들이 모여서 이 조합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땅을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요. 지역주택조합은 반대입니다. 무주택자나 소형 1주택자 등 외부인들이 다수 참여해서 돈을 내고 이렇게 모은 돈으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이 없이도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요, 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행사 등이 허위나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앞서 리포트에 소개해드린 사례를 보면 대행사가 이 조합원들을 모집할 때 토지 사용 동의를 70% 이상 받았다라고 한 것으로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가 구청에 문의해본 결과 동의율이 작년 기준으로 2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주택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좀 법을 개정한다든가 하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고 지난 2020년에도 관련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조합 모집 신고를 할 때는 원래는 이제 조합 모집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토지 사용 승낙서를 50% 이상 확보하도록 했고요. 또 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 사용 동의율 80% 그리고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 개정법이 2020년이었기 때문에 이 이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지역주택조합은 이 기존의 규정을 적용받아서 결국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조합을 가입하기 전에 주민들이 좀 토지 사용 동의율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 인터뷰 통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현혹돼 가지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고 피해를 보신 지역 주민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서 공지한다거나 하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좀 각광을 받았던 지역주택조합인데 이게 지금 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법의 사각지대를 좀 잘 보완을 하고 대책도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다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천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반지하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과 비용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침수 우려가 높거나 중증 장애인이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양천구는 지난달부터 모든 반지하 가구를 대상자로 확대했습니다. 또 기존 2년 지원에서 최대 6년으로 지원 금액은 48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보조하는 것으로 변경해 지상층 이주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은평구가 행정안전부의 제한제도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뽑혀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은평구는 이번 평가에서 정책제안창구 통해라 은평을 운영한 점을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통해라 은평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제도인데요. 통해라 은평으로 접수된 주민 제안 건수는 136건으로 은평구는 이 중 불광천 고민 우체통과 불광천 다리 난간 마사지용 봉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 수능이 끝나고 지난 주말부터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가 실시됐습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등 올해 대입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양천구가 혼란이 큰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오늘 23일 2024학년도 대입 정시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가채점 결과를 분석해서 대입 전략을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네, 설명회 강연자로 나선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이른바 킬러 문항을 뺀 첫 수능 시험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 킬러 문제가 많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 난이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변별력을 잡았다고 보셨는지요? 전반적으로 변별력은 확보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탐구 영역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국어와 수학에서 일정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도 좀 어려운 편이어서 영어 등급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과목에서는 변별력이 지난해보다 좀 올라간 만큼 입시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수능 가채점 후에 입시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그 대략적인 정시에 지원 가능한 대학을 적게는 9개, 많게는 15개, 20개 정도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설정한 대학들의 전형 방법, 특히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지 활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3일이죠. 양천구에서 대입 정시 합격 전략 설명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쯤 어느 시간에 예정이 되어 있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그 정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또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의 판단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판단들을 이제 그런 여러 주변의 조언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시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의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정시적 특징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2024학년도의 정시에 있어서의 변수들도 좀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시베리아에서 두루미떼가 날아와 철원평야에서 겨울을 납니다. 네, 하지만 계속되는 민통성 북상과 개발력으로 인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길쭉한 목과 다리,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새 한 무리가 벽실을 주워 먹습니다. 멸종위기 2급이자 천연기념물 203호인 제두루미입니다. 국내 최대 두루미 서식지인 철원평야엔 매년 수천 마리의 두루미와 제두루미가 찾아와 겨울을 납니다. 철원 지역은 드넓게 펼쳐진 곡창지대로 먹이가 풍부한 데다 사람의 발길이 적은 민간인 통제구역이 많아 철새들이 안심하고 휴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천 마리 수준으로 관측됐던 국내 제두루미 개체수는 지난해 만여 마리로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멸종위기 1급인 두루미 개체수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두루미들은 여전히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북상과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어서입니다. 머릿수는 늘어나는데 살 곳은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북상을 하게 되면은 지금 두루미가 이용하고 있는 농경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이 두루미와 제두루미 같은 경우는 사람의 영향에 간섭에 되게 민감한 동물이다 보니까 계속 서식지들이 점점 좁아지는 나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루미 보호를 위해 서식지를 보존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가 사라지면 이 종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DMZ 자체는 문화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생태적으로 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지로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루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보호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전은 최근 낙뢰 방지용 금속선을 철거하는 등 두루미의 전기줄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두루미 보호를 위해서 전선과 전선 사이에 가공지선을 철거를 하였고요. 그리고 미연 표지판을 288개를 설치하여 두루미가 전선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겨울철이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두루미. 손님 맞이를 위해선 관계기관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